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주말에 완전히 여름 같았는데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모처럼 쾌청한 날씨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현충일이라서 징금다리 여는데요. 자, 날이 덥더라도 전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생활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정부가 이 정부 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현 17부 5처 16청을 18부, 즉 부가 하나, 장관급 부가 하나 늘어났고요. 처는 그대로고, 그리고 청은 한 개 더 늘어나서 17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장관급 부가 하나 늘어났고, 처는 그대로고, 청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1부 1청이 늘어났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신설되는 정부의 부서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생깁니다. 즉 중소기업하고 벤처를 담당할 정부 부서를 하나 새로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부의 산업인력, 지역산업기업 횡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정기금 관리 업무 등 중소기업 지원과 또 더 나아가서 벤처 지원 또 관련 금융 업무 등이 이 부서에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부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을 하고요. 이 중견기업은 산업부로 이관이 됩니다. 기업은 흔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자,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 차관급이랍니다. 이걸 새로 설치해서 통상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통상교섭본부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중소기업 벤처부가 신설되고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고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두어서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그 다음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가 또 설립되었습니다. 자, 과거의 내무부가 행안부, 안행부 이름이 계속 바뀌다가 또 이제 행정안전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같은 부서는 그대로 있는데 뗐다 붙였다 이름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행정하고 안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행정안전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안전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호 때문에 생긴 국민안전처는 그 밑에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이 되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고요. 그리고 국가보훈처를 지금 차관급 처장이 맡고 있는데 장관급 기구로 격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요. 이 통상교섭본부에는 교섭본부장에게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새로 설립하는 것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이후에 해경을 없앤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졌다가 다시 또 없어지는 부분도 이 당시 조잡하게 긴급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국가보훈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통상교섭본부를 차관급으로 또 별도로 이 독립시키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부서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해 하고 있고요. 저희 어렸을 때 내무부는 그 이후에 행자부, 행안부, 안행부, 지금은 또 행정자치부인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 국민안전처는 생긴 지 3년 만에 다시 이제 문을 닫는 문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서가 이렇게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행태가 절대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업무의 연속성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정부 부서에 대해서 함부로 뜯었다, 합쳤다 못하도록 법적으로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의 부서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있습니까? 이 미국에 9.11을 겪고 난 뒤에 국토안보부가 새로 신설됐다 하는 부분도 미국에서는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즉 국토안전을 위한 부서가 새로 생겨서 미국 내에 각종 테러도 대비하고 또 공항이나 항만 등도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도 관리하는 이런 부서가 이렇게 신설된 것 외에 미국의 부서의 명칭이나 그리고 부서가 새로 합쳐졌다, 새로 생겼다 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 1억을 사수하기 위한 또 장관급 비서단 부서도 있고 이 총리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부서가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본의 기본적인 부서들은 지속되면서 유지되어 가고 있고 새로 신설되는 이 환경에 따라서 부서들만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왜?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장관이나 차관급이나 처장급이나 청장급을 임명을 하는데 먼저 조직 개편을 해야 임명을 하지. 안 그러면 임명해놓고 조직 개편이 되면 또 옷을 벗기거나 또 새로 임명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 때문에 한마디로 정권 바뀔 때마다 허구헌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장관이 임명됐다가 조직 개편이 되면 그 부처의 장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으로 임명이 발표되었다가 그 사이에 이름이 행정안전부로 또 바뀌어서 이렇게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부서 안에 이 안전과 관련되는 이 부서, 즉 그러니까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 등이 청으로 독립되지만 근본적인 소속 부서는 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관이 아직 발령장도 받기 전에 부서 이름도 바뀌고 부서의 밑에 있는 이 산하기관들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바꾸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백년대계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바꿨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집권하면 뭐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어떤 부서를 새로 만들고 어떤 것을 없애겠다 한 대로 그대로 지금 가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하자면요. 이렇게 정부 부서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동력자원부라고 해서 동자부라는 것도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한때는 또 그 에너지가 중요하다 해서 동력자원부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에너지 부분은 다 산자부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부서 이름이 계속 바뀌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헌법 개정과 같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했을 때만이 이런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땐 그것을 자주 바꾸지 못하도록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대통령이 생기면 5년 뒤에는 또 몇 개의 부서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통합되거나 분리될 겁니다. 자, 공무원이 하나의 업무를 갖다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속한 부서가 지속되고 또 자신이 속한 그 부서 속에서 이 과들이나 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돼야 거기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사명감을 갖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항상 권력을 잡고 나면 큰 정부를 원합니다. 자기 돈이 아닌 국가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정부를 크게, 즉 정부의 부서나 공무원 자리를, 고위공무원 자리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자꾸 집권한 몇몇 사람의 의도 때문에 정부 부서가 하루아침에 새로 생겨나고 그 밑에 또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통제를 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해서 매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 정부 부서 개편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만들어 놔야 제대로 이런 이 정부 조직 개편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출범 전에 정부 조직 개편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출범했을 때는 정부 조직 개편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장관 임명해서 가다가 한 2년쯤 한 다음에 국회에다가 여야 합의로 정부 조직 개편은 헌법 개정이나 탄핵에 준하는 3분의 2 정도로 좀 어렵게 하자. 그런데 이번에 변화하는 시대 추세에 맞게 정부 조직 개편을 국회에서부터 정부안을 낸 거니까 국회도 안을 내 가지고 우리가 대선 때 항상 이런 게 공약이나 또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직후에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이 정부 부서를 늘렸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대선 때가 아닌 대선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 정부안을 내고 국회안을 내서 그것을 정부와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결정하면 이제는 적어도 수십 년간은 바꾸지 못하도록 이 헌법을 개정해서 이걸 갖다가 3분의 2의 의결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개헌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요, 이 개헌을 할 때 한마디로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개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정부 조직에 대한 문제도 같이 넣어서요, 이 개헌을 통해서 이걸 의결을 해버리면 다음에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부 조직 개편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면서 쭉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건 엄청난 낭비 요인이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소속감도 떨어지고 또 이 정부 부서를 갖다가 이 합쳤다 뗐다 하는 것이 밑에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책상 들고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가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기면 그걸로 또 다 모여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벤처부가 신설되면 곳곳에서 이 중소기업 벤처부를 향해서 책상 들고 공무원이 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양한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무원들이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이게 융화되어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업무 파악에도 시간이 걸리고 업무 숙련도에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발표의 점에서 이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집권 이후에 한 2년쯤 지나서 개헌을 할 때 이것도 개헌 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앞으로 정부 조직 개편은 개헌 사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야가 개헌을 할 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최종적인 안도 정부도 내고 여야 국회도 내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틀을 하나 짜가지고 그걸 개헌안으로 포함시켜서 넣고, 앞으로 정부 조직 개편은 이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 부서의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장관급 부가 하나 늘어났고 청은 그대로고 청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일부 1청이 늘어났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신설되는 정부의 부서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생깁니다. 즉 중소기업하고 벤처를 담당할 정부 부서를 하나 새로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부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 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정기금 관리 업무 등 중소기업 지원과 또 더 나아가서 벤처 지원 또 관련 금융 업무 등이 이 부서에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부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을 하고요. 이 중견기업은 산업부로 이관이 됩니다. 기업은 흔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자,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 차관급이랍니다. 이걸 새로 설치해서 통상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통상교섭본부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중소기업 벤처부가 신설되고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고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두어서 과학기술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그 다음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가 또 설립되었습니다. 자, 과거의 내무부가 행안부, 안행부 이름이 계속 바뀌다가 또 이제 행정안전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같은 부서는 그대로 있는데 뗐다 붙였다, 이름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행정하고 안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행정안전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안전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호 때문에 생긴 국민안전처는 그 밑에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이 되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고요. 그리고 국가보훈처를 지금 차관급 처장이 맡고 있는데 장관급 기구로 격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됐고요. 이 통상교섭본부에는 교섭본부장에게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새로 설립하는 것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이후에
해경을 없앤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졌다.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주말에 완전히 여름 같았는데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모처럼 쾌청한 날씨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현충일이라서 징금달이 여는데요. 자, 날이 덥더라도 전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생활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정부가 이 정부 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현 17부 5처 16청을 18부, 즉 부가 하나, 장관급 부가 하나 늘어났고요. 처는 그대로고, 그리고 청은 한 개 더 늘어나서 17청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없어지는 부분도 이 당시 조잡하게 긴급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국가보훈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통사교섭본부를 차관급으로 또 별도로 이 독립시키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부서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해 하고 있고요. 저희 어렸을 때 내무부는 그 이후에 행자부, 행안부, 안행부, 지금은 또 행정자치부인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 국민안전처는 생긴 지